자, 이제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를 풀 때 항상 뭘 잡아요? 그렇죠. 키워드를 잡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잡아요?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의 권리변동 부분은 간단하게 볼게요. 틀린 거 됐죠. 그래서 1번 지문에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없던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취득하는 것, 이걸 원시 취득이다라고 했잖아요. 맞네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설정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정적 승계다라고 하죠.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니까 1번 저당권이 있고요, 2번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소멸됐어요. 1번 저당권이 소멸됐다라고 한다면 이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뭐가 되죠? 순위가 승진하잖아요. 순위가 승진되게 되면 그만큼 효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걸 뭐란다? 효력의 변경, 다른 말로 작용의 변경이다 라고 하죠. 따라서 내용상의 변경 틀려서 정답 3번 되는 겁니다.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법률 행위란 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약이다. 반드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지문 볼까요? 1번 지문 키워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그 후에 실험 불가능해 되었습니다. 성립한 후에 불가능, 이걸 뭐라죠? 후발적 불능이다 라고 하죠.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맞네요. 정답 1번이죠. 자, 그 다음 2번 지문이네요. 2번 지문의 키워드는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를 합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겠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효를 주장합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취소를 주장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설령 제3자 선이라도 이 사람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이후 제3자에게도 무효다, 취소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자, 비진위 표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했죠. 자, 거짓 표의자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원칙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짜고 치는 거짓말 무효였죠. 그 다음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무슨 문제가 나온다? 취소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됐습니다. 자, 1번 지문에 보니까 의사표시 있죠? 필수 요소죠.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혼인계약 공부했잖아요. 청혼을 했고 승낙을 했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혼인신고 안 됐다라고 한다면 성립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필수 요소이긴 맞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란 거죠. 자, 그리고 효과가 발생하려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사기를 당했습니다. 강박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법률행위 맞잖아요. 법률행위인데요. 단지 취소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개입됐다 그 말은 당사자가 의도를 했다는 거죠. 의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5번 지문에 보니까 키워드 성립조차 못했습니다. 이걸 불성립이라 하죠. 근데 착오라고 하는 문제는 취소 문제거든요. 그래서 취소의 문제가 나오려면 최소한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나온 거죠. 성립조차 못했다라고 한다면 취소 문제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성립조차 못한 경우에 차후 취소 문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성립한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요. 정답 5번이네요. 자, 법률행위에서 틀린 거 됐네요. 1번 지문입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합니까?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하잖아요. 단지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소유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만 한 거죠. 단순히 채권행위잖아요. 따라서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이네요. 2번 지문에 보니까 정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려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지문이네요.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무효네요. 이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이죠. 따라서 서은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지문에 불공정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추인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계약 체결된 후입니다. 후에 전소가 됐습니다. 후발적 불능이네요. 따라서 유효입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서만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후발적 불능 문제가 나오게 되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가 없다. 무슨 문제? 위험부담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법적 성질이 다르나 했는데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의도하는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타당성 있어야 됩니다.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효력 발생 요건이죠.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것은 무슨 요건이에요? 단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죠. 5번 뺀 나머지 전부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자, 이거 5번 자체는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게 한 요건이 아닌 것,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래서 대리권이 존재했을 때 효력이 발생. 기한이 도래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 실현 가능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 허가가 있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되죠. 전부 다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걸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법률행위 효력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 3번이었죠. 자,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다. 도달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달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를 먹고 취해가지고 채무를 면제했다. 그렇죠. 이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였죠.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되겠죠. 하지만 유, 제, 포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도달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정답 4번인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 제, 포. 자, 소유권의 폭이 상대방이 없습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처분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효로 되지 않는다. 처분권한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이런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했잖아요.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약속만 하는 거예요. 약속. 네. 따라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넘겨주겠다, 소유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만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따라서 처분권한이 없을지라도 가능한 거니까 정답 1번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행위죠? 이거는 처분행위입니다. 저당권 설정한다, 질권 설정한다, 소유권 이전한다, 채무를 면제한다 전부 다 처분한 거죠. 따라서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처분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처분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단독행위가 아닌 거 됐네요. 키워드는 합의해제. 그래서 정답 1번 되겠네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 이건 합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계약이 되겠죠. 자, 준법률행위인 것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동철이가 상추를 먹고 취해서 채무를 면제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뭔데요? 법률행위죠. 이것들은 전부 다 법률행위고요. 법률행위 중에서도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근데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법률행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준법률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이 이게 단독행위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법률행위를 몰랐을지라도 이거 알고 있으면 정답은 지키는 거란 말이죠. 자,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거 됐네요. 자, 의무부담행위,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죠. 가장 대표가 채권행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차임줘야 되겠죠. 사용하게 해줘야 되겠죠. 의무가 있어요.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유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고 돈 줘야 할 의무가 있죠. 전세권 설정해줬다. 이거는 처분행위죠. 이건 물권행위, 의무부담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설정을 해준 겁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법률행위 종류에서 연결이 틀린 거 됐네요. 자, 계약금 계약 있죠. 매매계약에 따라오기 때문에 종된 법률행위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 있죠.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처분한 거죠. 그 다음에 취소 있죠. 취소 마찬가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정답 4번이네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행의 문제가 남기는 채권행위였죠.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됐습니다. 기억본 볼까요? 의도하는 목적은 확정성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늦어도 이행기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성립 시에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다. 틀렸습니다.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원시적 불능이 나와 있네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디귿번이네요. 후발적 불능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야 되겠죠. 다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때는 채무불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리을번 번에 보니까 귀책 사유가 없다네요.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효 틀렸네요. 유효입니다. 유효고 무슨 문제가 나온다?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는 거죠.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기억번하고 리을번이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없는 거 됐네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문제였잖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전보배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계약 관계를 해제합니다. 해제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죠?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겠죠.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전보배상 문제가 나온다. 본래 급부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이걸 전보배상이다라고 해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적법성 관련 판례 틀린 거 됐네요. 자, 1번 지문 보시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한 번 거래행위를 중개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죠?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됩니다.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맞네요. 따라서 이걸 비교를 해야 되겠죠. 단 한 번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업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가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질문이네요. 자,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 보장약정, 이건 증권거래법 위반,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이건 효력 규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상한 규정, 자, 이것도 효력 규정이 되겠네요. 따라서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자, 여기 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등록도 안 했습니다.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효력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야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뭐예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미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그대로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103조와 104조에 관한 내용이네요.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만으로 묶인 것, 틀린 것 잡으라 그 말이죠. 자, 기억본 볼까요? 기억본에 보니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뭐가 개입됐습니까? 강박이 개입됐다고요. 그러면 강박이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문제? 110조 강박의 문제입니다. 강박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것은 103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110조 강박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 틀렸네요. 그 다음 니은번 지문이네요. 남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서 손해를 배상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 취지에서 부동산을 자기 아내에게 무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 부동산을 팔 수 없다라는 특약을 넣었어요. 과연 이게 반사회적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이혼하기 전까지 팔 수 없다 이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지문의 키워드는 기부행위, 증여계약이죠.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 다음 리을번 지문입니다. 자, 외국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그 경비를 전부 다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귀국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경비를 면제 주겠다. 이 기간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동기의 불법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기의 불법은 원래 그 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동기가 밖으로 뭐가 됐을 때, 표시됐을 때 뿐만 아니라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고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동기가 표시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읍번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양도세를 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 여러분들 명의신탁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긴 무효인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무효긴 무효인데 이것은 103조 문제가 아니라 103조 무효가 아니라 실명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즉 실명법이라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 그래서 이 지문에 보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법적 근거가 103조 문제가 아니라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굳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자, 옳은 거 됐네요. 자, 일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자, 이 무효는 절대적이니까요. 선의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죠. 그 말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주장하지 못한다 틀렸네요. 그 다음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김포노인 사건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김포노인이고 다방 마담이었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요. 왜 증여를 했냐면 여기에 첫 관계 유지가 되겠네요. 자, 첫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인륜에 반하는 거죠. 인륜에 반한다 그 말은 반사회적이다, 불법이다, 불법 조건이 붙어 있죠. 증여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와 일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무효할 수 없다.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무효니까 이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발생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온다? 갑을 상대로 해서 과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갑은 불법 원인 급여자죠. 첫 관계 유지라고 하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 불법 원인 급여자 보호가치가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해 보니까 무효입니다. 근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취인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자,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자,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키워드는 적극 가담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무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질문해 보니까 키워드 허위. 가짜로 짜고 근해당 설정 등기했다. 그 말은 민법 몇 조의 문제? 108조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103조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자, 무효가 아닌 것 됐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앙달사항이죠. 위약벌 약정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된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금전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는데요. 왜 빌려줬습니까?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도박자금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줬다. 그 말은 당연히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내가 도박해야 되겠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동기가 밖으로 뭐가 된 건데요? 표시가 된 거죠.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증언을 합니다. 진술합니다.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과연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진실을 증언합니다. 이때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면 그대로 허용되고요. 만약 초과했다 이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넘는 이 말은 초과했다는 거죠. 초과했으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있고요. 대가로서 돈 받기로 했다. 당연히 나쁜 일이죠. 정의관념에 반하니까 무효. 그 다음에 5번 질문해 보니까 허위의 근해당 설정 등기를 경유했다.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 문제지.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